페리클레스의 주도세에 나타난 소통이지. 우리는 흔히 명연설이라 하면 에이브럼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먼저 떠올린다. 현대 많은 명연설은 그리스와 로마의 명연설에 기초로 하고 있다. 스피치 학자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역시 5, 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을 273자의 단어로 줄여놓은 것이라고 한다. 페리클레스는 2500여 년 전 아테네 장병들의 전모를 추도하기 위해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의 내용은 물론 비열구조, 어구, 어휘와 수사기법은 수많은 현대 연설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추도 연설은 물론 명연설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와 땀, blood and toil로 헌신하자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윈스턴 처칠,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라는 명연설이 기초가 되었으며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인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명연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파트 2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펠로폰네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전쟁 첫해 겨울인 431년 펠로폰네소 전쟁 전몰 장병들의 첫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투키티데스가 펠로폰네소 전쟁사의 기록으로 남겼으며 당시의 장례 상황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높은 연단에 올라가 전몰자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설의 구성은 소론,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과 찬미, 전몰 장병의 업적과 칭송, 그리고 결론으로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가 전쟁에 의해 위협당하자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추도 연설도 같은 배열을 취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서론에서 연사의 겸손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낮춥니다. 본문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장례 연단에선 많은 연사들은 관례에 따라 전몰 장병들을 추도하며 장병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관례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누워있는 전몰 장병들은 용맹한 행동과 업적 그 자체로 존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업적 자체가 명예이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맹한 행동과 덕행이 연사 개인의 추도 연설이 훌륭하다거나 서투르다 하여 이를 통해 판단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몰 장병들의 삶과 업적을 지나치게 칭송하여도 안되며 또한 칭송이 부족해서도 안됩니다. 장병들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의 업적과 덕행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고견 생명을 바쳐 이루어놓은 숭고한 업적 앞에 몇 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를 겸손하게 낮추는 기법은 연사와 청중 간 공감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스피치 학자들은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나 입장을 규정하는 기법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란 주어진 연설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페르소나의 겸양과 낮춤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도 연설에서는 망자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사 자신은 연설의 서론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1인칭 I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낮춤형 혹은 그림자 페르소나 기법은 이후 추도 연설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일구며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향유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여 평화의 시기에도 전쟁의 시기에도 우리들에게 풍요롭고 역동적인 삶의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침공에 승리한 적들의 업적을 여기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오늘 가장 합당한 주제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주도 연설에서 사용한 어휘나 어근은 후세 정치인들의 명연설의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페리클레스가 언급한 피와 땀, 블러드 앤 토일로 일군 이 땅이란 어근은 위스턴 처칠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칠은 수상으로 취임한 1940년 5월 10일 취임서에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 피땀 눈물 그리고 노력을 다 바치겠다 선언하였고 그의 취임 연설은 피땀 눈물 그리고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명연설에 반열을 올렸습니다. 이어 페리클레스는 다음 단락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권위주의와 비교하는 대구법과 대주법을 사용하여 호세의 민주주의 이념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정치체제는 다른 나라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정치체제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체제의 권력은 소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탁하거나 진급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계층과 같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릅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공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은 우리의 사생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감시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언짢은 눈초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만 공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을 준수하며 판사를 존중합니다. 준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공공질서를 위한 상문법을 존중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문율을 지키고 이런 불문율을 어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우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과 같은 신분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전제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은 시민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능력에 의한 사회라고 언급한 페리클레스의 기회 평등에 관한 이 어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의해 라는 대구법의 명구로 다시 태어났으며 현재 미국이 시행하는 적극적 평등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과를 맞추는 모든 종류의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다양한 경연과 제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산물들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가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대주한 내용은 현대의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 지도자 연설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현대 정치인들이 연설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도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문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취임 연설의 명구의 모태가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 빠져 가난에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사 소주에 미국이 겪고 있는 대공황을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뉴딜 정책을 제안하며 취임 연설을 하였습니다. 대공황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명구는 역사가들에게 이 연설을 지칭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국가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비밀을 정탐해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외국인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은 비밀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한 용기와 애국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두어도 그들보다 더 위기에 더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재능과 자발적인 용기로 힘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법률이나 군기에 의해 강제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고 태연하게 용기를 갖고 위험을 극복합니다. 일단 전열이 사면 훈련에 시달린 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아테네를 경탄하고 칭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주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토론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런 강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공직자도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도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수 불가결한 비판을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토론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Part 4. 말과 업적. 아테네의 가치와 이념을 칭송한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들은 지하에 묻지만 그들의 업적과 행동은 영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시민들이 있기에 아테네는 위대했으며 또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탁월함을 경이롭게 보듯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경이롭게 볼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시민들의 경이로운 행동은 호메로스의 찬미를 인용하여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멋진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들이 이뤄낸 공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지와 바다를 누비며 용맹한 정신으로 길을 열고 아테네의 성세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고귀하게 싸우며 희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테네를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말과 업적이란 대구적 표현은 영어로 words and deeds이며 스피치 관련 저서의 제목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페리클레스의 말과 업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행동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페리클레스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아테네에 관한 이토록 기이한 이유는 살아남은 여러분은 아테네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켜보시기 바라고 내가 찬양한 이 도시를 빛낸 것은 오로지 여기에 잠든 사람들의 수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운과 예찬이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서로 완전히 일치 않은 예는 헬라스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히 쉬게 될 사람들의 최후는 먼저 그 덕의 명성을 주고 이어서 그것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전에 둔 임무를 대담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마땅하다 보고 퇴각하여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대항하여 싸우다 영광스럽게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테네에 어울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위험이 보다 적어지길 기원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나날이 아테네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 이들 용사들이 아테네에게 준 무상의 보물은 설사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아테네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에 묻히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무형 언어의 기념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지금 저 피 안에서 초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유족들에게 위로 말로 추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파트 5 결론. 투키디데스는 연설을 기록하면서 몇몇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이고 다른 것들은 전해 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해도 자자구구 기록한다는 것은 내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자들은 그가 직접 그 추모 연설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그 연설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은 우리 인류의 중대한 무형자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